물질과 규칙성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데 길 가다가 주웠어요. 길 가다 주웠어. 절대 학교 자료 아니야. 알았죠? 내가 막 너무 어색하다. 그렇지. 학교 자료 아니다. 알았죠? 자 갑시다.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빛과 물질이라고 되어 있지 않니? 사실 얘는 물리원이에요. 어쩌라는 거지 나한테 도대체? 자 보세요. 이거 간략하게 그냥 잠깐 정리합니다. 이거 봐봐. 자 우리가 보통 파동을 표현을 하는 데 있잖아. 자 누구라는 애가 있어. 자, 잠깐 설명할게. 빛이라는 애가 존재한단 말이지. 이 빛은 성질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 두 가지 가지고 있어. 하나가 이 빛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오케이? 형, 정신 차려. 또 하나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 뭘 가지고 있다?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1번 첫 번째 뭐의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어? 그런데 흔히 파동의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지. 이제 니네 머릿속에 있는 건 P파하고 S파잖아. 그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가 바로 뭐라는 애가 있고 탄성파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전자기파라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야 돼. 알았어? 나봐. 자, 탄성파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얘는 누가 존재하는 거? 매질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등등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싸대기 맞았어. 그럼 그 옆에 있는 싸대기 때리고 그 옆에 있는 싸대기 때리는 거야. 그럼 결과론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싸대기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싸대기를 때렸던 요 친구들 있지? 얘네를 바로 뭐라고 해야게? 매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지? 다시 갑니다. 자, 너가 있고 내가 있다고 치자.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 그럼 너와 나 사이엔 뭐가 있어? 끈끈한 사랑과 우정이 있냐? 아니잖아. 뭐가 있니?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공기들의 진동에 의해서 뭐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시작! 탄성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탄성파를 표현할 때 흔히 우리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누구? S파를 배우는 거고. 오케이? 빛의 경우에는 뭐이기도 하고 탄성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이들이 파동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학교가 아니죠. 길바닥에서 주신 이 자료는 길바닥에서 주신 이 자료가 이야기하는 바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거리 있지. 정신 차려. 이 거리를 바로 뭐? 람다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다시 갑니다. 자, 만약에 파동이 쭈르륵 있다가 어디?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 위나 아래나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거리? 왕복한 거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람다라고 한다고. 오케이? 즉 정리합니다. 이야기하는 건 거리라는 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시작? 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마치 한자처럼 어떻게? 들립을 쓴다. 들립이라고 읽지 말고. 알았어? 람다. 즉 뭐 한 거리이다. 대답해봐. 왕복한 거리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정신 차려. 그런데 여기 있지. X축이 뭐가 되면 거리가 되면 람다가 되는 거고 X축이 뭐가 되면 시간이 될 때도 있어. 시간. 오케이? 시간이 될 때 얘를 뭐라고 해? 주기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주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T라고 표현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정리합니다. 파동이 있는데 X축이 뭐가 되면 대답해. 거리가 되면 뭐가 되고? 람다가 되는 거고 시간이 되면 뭐가 된다? 읽어봐. 시작. 그치. 주기가 된다라는 거 알아야죠. 맞지? 그리고 별 의미 없는데 가리키신 게 하나가 있네. 어디? 잘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원점부터 꼭대기까지야. 알았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원점부터 맨 아래까지. 그치? 요 동네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누구? A를 쓰는 거야. 됐지? 얘를 바로 진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길바닥에서 주신 이 자료가 이야기하는 바는 왕복하는 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케이? 기준으로부터의 높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자? 진폭이라고 한다. 그럼 정신 차려. 선생님들이 흔히 시험 많이 내는 거 이런 거 내시죠. 이렇게. 여기가 진폭이죠?
알았어? 자, 이 영상이 아마도 아름답게 박제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겠죠. 그치? 그런데 난 시험을 마쳤다고 자랑을 할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폭이죠? 네,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뭐? 진폭이 몇 개? 2개. 이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했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잠깐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러면 에스파 자체를 내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지. 자, 이거 배웠지? 뭐 배웠냐면 자, 요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장과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장이 서로 뭐 하다?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치? 그 말은 돌아다니는 모기 쳐다보지 말고 대체 뭐야 그게 섹시해? 다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많이 흔들렸지. 상대적으로 요 동네는 많이 흔들려서 조금 흔들렸어. 조금 흔들렸지.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흔들리는 횟수이 누가 크다라고 이야기해?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상대적으로 요 동네는 흔들리는 횟수가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지. 진동수가 뭐 하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서 진동수를 영어로 F, frequency라고 얘기한다. F라고 씁니다.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 F라고 씁니다. 이해했죠? 그럼 자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보세요. 요 동네, 즉 A라는 동네가 있고 뭐라는 동네가 있어? B라는 동네가 있어. 이들의 특징만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람다가 뭐였어? 왕복하는 거리였잖아. 많이 흔들리니까 거리는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이해됐지? 두 번째, X축은 같은 거니까 왕복하는 누구도 시간 자체도 뭐 해줘야 돼? 짧아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 세 번째, 얘네가 짧다는 건 결국 흔들리는 횟수가 많으니까 F, 누구? 프리퀀시는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는 게 바로 뭐가? 에너지가 뭐 해지는 거? 커지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 내 말 이해했니?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배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봐. 흔히 스펙트럼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보통 대략 그냥 이렇게 받아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대략 한 400에서 어디까지? 700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쓴다고. 야, 보게 들어라. 아들아. 나노미터가 뭐야? 미터에 아니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거리잖아. 이해했어? 그럼 그 말은 400 나노미터가 짧은 거야? 700 나노미터가 긴 거야? 700이 기네.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다시 갑니다. 400은 뭐한 거고? 짧은 거고 700은 뭐한 거야? 긴 거죠. 그치?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400이 짧으니까 당연히 뭔 일이 벌어졌냐? 파장은 뭐였어? 작은 거고. 그치? 그럼 주기는 뭐였죠?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역수관계 시작, 진동수는 뭐죠? 커져야 되겠죠. 그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동네가 바로 뭐야? 아, 파장 짧고 주기 짧고 진동수 뭐죠?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400 나노미터는 한국말로 적습니다. 뭐가? 뭐 배웠어? 파장이 그대로 거야. 그치? 에너지가 작다. 에? 크다. 그렇지. 에너지가 뭐 해진다? 커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죠. 내가 이것을 했잖아. 파동할 때 으아! 이게 힘드냐 아니면 이게 힘드냐. 그렇지. 굳이 그걸 따라할 필요가? 알았지?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해야죠. 정리합니다. A 동네하고 B 동네는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렇지. A가 더 크죠. 이유 이야기가. 왜냐면 얘가 파장이 더 그러니까 짧고 파장이 짧고 주기가 짧고 진동수가 어디서 커져서 에너지가 뭐해진다? 커진다. 이해했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400부터 몇 가지? 700 나노미터까지가 네가 바라볼 수 있는 빛이래. 그럼 걔네를 사조성으로 뭐라고 할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그럼 이 내용을 배우자마자 우리는 또다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었는데 요 동네가 몇이고 400 나노미터가 되는 거고 요 동네가 몇이래? 700 나노미터가 됐대. 이해슈? 그럼 자 질문 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라보는 빛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네 글자 읽어. 시작.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 알았어? 자 이제 이것만 맞추면 돼. 오늘의 수업 끝납니다. 400 나노미터는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에너지가 크잖아. 아직 크죠. 그치.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씨.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뭐해진다고? 커진다고. 파장이 짧으니까. 알았어? 그러므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굳이 나누자면 얘는 무슨 색에 해당돼요? 파란색. 그렇지. 감사. 파란색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얘는 무슨 색에 해당되는 거야? 빨갱색에 해당되는 거죠.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므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어디? 빨주노 쪽 하나는 뭐? 그치? 가시광선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자외선. 그렇죠. 그 자외선 에너지가 센 거야, 작은 거야? 센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자외선 맞으면 뭐해? 피부 안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적외선. 목욕탕에 있는 선이 무슨 선? 붉구적적한 거잖아. 그치? 적외선. 알았어? 백날 맞으면 안 걸리나. 이해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누구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스펙트럼이 있는데 모든 빛이 다 보이면 얘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았지? 이제 끝낼게. 원자가 있는데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돈다는 건 알지? 네. 전자가 에너지 먹으면 뭐해? 들뜬 상태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전자가 뿅 나가면서 에너지 밖으로 방출한다 그랬지. 즉 전자 전위를 스펙트럼으로 표현해. 어떻게? 선의 색, 위치, 개수, 뭐? 굵기로 표현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잘 보면 이 자료에서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검은데 요 동네만 하얗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네.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다시 모든 동네가 다 색깔이 있는데 굳이 요 동네만 검해. 그럼 걔는 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지. 알았어? 다시 야가 검댕 쓰면은 뭐가 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요 선 자체가 미안해. 선이 아니라 선을 감싸고 있는 외곽이 검댕 쓰면 뭐가 된다고?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 알았어?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총 몇 가지로 나와? 세 가지. 두 가지. 하나가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 선 스펙트럼. 알았어? 그 선 스펙트럼이 몇 개로 표현돼요?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참고로 이거 알아야지. 원자 핵 중심으로 껍질들이 나야 이렇게 있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건 몇 번? 1번. 1번. 그럼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 뭐 해야 돼? 흡수. 흡수. 이해했어? 됐냐? 뭐 알고 있어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출하려면 상대적으로 그 상태가 무슨 상태여야 돼? 고온의 별이 있단 스펙트럼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답해 시작. 저온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오케이? 자, 다음 장 넘겨봐. 자, 다음 장 넘기시면 뭐라는 애가 나와요? 스펙트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해되셨어? 방금 그 내용 이야기했던 거고. 그런데 자, 끝냅니다. 시간이 없어요. 끝. 자, 보세요. 끝냅니다. 자, if 태양의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대. 근데 수소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렇게 있대.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헬륨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다시 야 누구라고 그랬어? 태양. 그럼 얘 누구야? 수소. 얘 누구야? 자, 질문. 선의 색, 위치, 개수, 굵기가 서로 중첩되냐, 중첩되냐, 중첩되냐. 중첩되겠네요. 그치? 나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태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게 길 가다 주순 자료 몇 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추가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았지? 자, 끝냅니다. 보세요. 자, 잘 봐. 끝낸다. 만약 어떤 별이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 별의 스펙트럼이 요렇게 바뀌어버렸대. 따따따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다시 기존에 있던 스펙트럼 선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일로 가버린 거잖아. 그럼 너는 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숫자가 중요한 거지. 이해했어? 오른쪽에 숫자가 700이라고 가정해. 그럼 얘는 누가 해당돼? 아,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거지. 즉 빨간색으로 치우쳤다고. 적색편이. 그렇지. 걔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적색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끝낸다. 적색편이는 왜 일어날까요? 관측자로부터 별이 뭐해질 때? 멀어질 때 관측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했어? 즉 별이 멀어지면 다시 학원 끝나고 니네는 멀어지고 나랑 멀어지겠지. 그럼 난 니네가 무슨 색을 보여? 그치, 적색 편의를 느끼게 되겠죠. 알았죠? 다음 주가 되면 넌 다시 나에게 달아오겠지. 그럼 무슨 색이 보여? 청색 편의가 보여야 되는 거. 오케이?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를 합쳐서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얘기한다?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므로 멀리 있는 애는 후퇴 속도는, 즉 멀어지는 속도는 빨라야 돼, 빨라야 돼? 빨라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끝냅시다.